네, 블루캠프 오늘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국민의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 그제는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서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광고가 나가는 시간에 의원님이 아주 흥미로운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원래 그 정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시간이 대략 40분으로 국회법에서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잠깐만요. 전 그 얘기 처음 들었는데요. 네, 법에 아니 국회법 내 그러니까 규칙에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40분 이내에 한다 이렇게 그것까지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처음 들었는데. 그런데 그 보통 그렇게 해서 40에서 45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근래 할 얘기가 많은지 양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대략 57분, 58분 정도까지 가서 근래 가장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이게 그 정치가 좀 복잡해졌구나, 길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복잡해졌다는 표현은 되게 완곡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 한마디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내용들이 그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정당이 정기국회 예산 정책 법안에 관한 그리고 국가 비전에 관한 각 정당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제 근래 와서 좀 강하게 부딪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그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두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었던 것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뭐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서로 악수도 했고 그다음에 민생 경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것까지의 그 두 가지의 큰 합의 사항이 있어서 첫 발은 띄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제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서 3대 특검법에 관한 그 서로 좀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일보 전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이따 좀 여쭤보고요. 네. 두 가지 점, 그러니까 연설과 관련해서 일단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제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서 퇴행과 영유의 시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였는데 송 대표가 좀 과하게 좀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12.3 계엄 내란 사태 이후 대단히 길었던 6개월간의 혼란의 시기 속에서 탄핵과 그에 따른 정권 교체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복과 성장의 기간을 사실 위기를 돌파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경제 회복과 성장, 사회 민주적 시스템을 잘 그래도 갖고 왔다. 이런 평가가 주류인 것 같아요. 그래요. 또 하나. 그저께 그 정청래 대표가 연설을 할 때 노상원 수집이 현실화됐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리고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연설을 할 때 의원석에서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발언의 주인공이 송원석 원내대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확정이 된 사실입니까? 저도 뭐 그 국회 그 전체 본회의장의 그 상황이 CCTV로 다 중계가 되고 다 저장이 되고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실을 확인했던 건데 뭐 그 의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의견 표명을 통해서 또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정쟁이 확산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싸움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일단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양당 원내대표가 사실 3대 특검이 90일 플러스 30일 연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재가를 얻어서 30일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120일에 그다음에 대통령이 재가를 얻으면 150일 정도 수사를 할 수 있고 현재도 한 70일, 80일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는 아주 부족한 시간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이 좀 있었고 3대 특검 중에 좀 수사 양이 많았고 갑자기 그 수사의 내용이 좀 많아진
김건희 특검 정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도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3대 특검의 의견도 좀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런 다음에 본래대로 진행을 하면서 기간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좋지 않다고 보신 이유는 뭐예요? 아직 그 특검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지금 중간 조금 지난된 시점이라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를 좀 충분히 해보자 예. 그런 취지도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그 보도를 보면 네네. 민주당 지층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층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민주당 저도 뭐 문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문자가 많이 와요.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건데요. 저는 그거는 3대 특검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과 수사관들의 판단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요? 예. 그분들의 그 생각도 좀 있고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많은 검사들이 파견이 됐고 수사관들이 좀 수사를 하고 있어서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임팩트 있고 집중해서 수사를 통해서 특검의 법안대로 사실관계를 규명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기간의 연장을 가지고 논쟁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사실은 이제 그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 단계에서 네네 부분적인 의견이 좀 있었죠. 있었죠. 근데 그 두 특검 모두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을 했었었나요 그때? 저는 아주 명시적으로 한 건 아니고 네. 여러 의견 속에서 민주당에서 먼저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좀 판단이 있어서 특검 기간 연장과 특검 검사 및 수사관의 충원에 대한 그 개정안이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래도 30일 연장 플러스 대통령 재가로 또 30일 연장할 수 있는 게 특검 원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수사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혹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합의에 이르게 됐던 배경에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금감위 문제 개편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정무위를 거쳐가야 되는데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이 처리 협조를 끌어내고서 이걸 내준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치라는 게 사실은 일도 양단으로 그 한 정당이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서로 조정을 해나가는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중에 국내 금융과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든다 이렇게 큰 틀에 했었는데 좀 논의를 해나가면 네. 그 정무위가 이제 또 국민의힘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부분적으로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 그게 그런 것을 통해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민생 경제와 그다음에 시스템의 정비를 통한 우리 그 일부 전진을 위한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 이뤄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어제 합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아무튼 어제 이 여야 합의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면 나경원 간사 선임 절차에 추미애 위원장이 협조를 할까요? 저는 그 국회 운영의 기존 원칙이 네. 불문율 중에 하나가 간사는 각 정당이 추천한 사람을 상임위원회에서 임명해 주는 게 관례였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은 조건과 내용을 가지고 그 상임위원회 운영 관련한 이 사항들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네. 상임위 운영 자체가 본질을 벗어난 다른 그런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싸움이 더 길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뭐 그 문제 관련해서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민주당의 생각만 계속 주장을 해버리면 그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조건이라면 사실 박범계 우리 간사도 같은 조건이었거든요.
국회 그때 네. 패스트트랙 관련한 것 먼저 때문에 지금 재판 진행되고 둘 다 있다는.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 박범계 의원도 간사 역할을 수행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우리들도 좀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임위원회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김 씨가 하나, 나 씨가 하나, 정 씨가 하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이 싸움을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파편적이긴 하지만 싸움이 격화됐던 데에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뭐 초선에 대해서 비하성 발언을 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이런 입장 표명을 좀 나경원 의원이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원만하게 철회된 중요한 통과 절차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사람이 보세요? 금방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뀐다고 보세요? 근데 뭐 나경원 의원의 그 발언은 정말 적정하지 않은 발언이었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그가 뭐 초선이든 오선이든 국민의 대표로서 그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건데 네.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 모습들이 이제 사실은 국회가 극복할 구태거든요. 네. 그런 문제에 관해서 나경원 의원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안 먼저 그 뭐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큰 틀 말고 좀 디테일한 문제가 있는데 당정 간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당정 간에 아주 100% 아무런 그 다른 소리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70년간 이어져 왔던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고 네. 그다음에 검찰에게 있었던 기소 독점의 문제를 가 가져왔던 검찰 독재 그리고 하나의 프레임을 씌워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고 한 사람을 완전 파멸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그런 수사 기소의 독점이 가졌던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호하게 한번 끊고 지나가는 계기라서 서로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정한 안을 가지고는 이제는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한 대로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하고 그거 뭐 행안부에 놓고 그다음에 진행한다. 뭐 이건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이고 보안 수사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 수사가 진행을 하는데 경찰에 의해서 또한 일방적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과연 검찰만 있느냐. 경찰에게만 독점되면 그것 또한 견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미리 예방하고 할 것인가. 견제 균형의 수사 기관을 만들 것인가도 대단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의원님 같은 경우도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저는 그 문제는 예. 한번 형사 실무나 수사 실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수사를 통해서 범죄자를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들을 그동안의 예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논의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는 필수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 방법론의 차이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가 항상 완벽할 수는 없죠. 그리고 보안 수사에 필요할 수는 있는데 네네. 그것이 꼭 보안 수사권을 검사가 행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 지금은 그래서 예.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 등 예.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 내용은 9월 25일 날 정보조직법 개편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네네. 충분하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가지고 예. 조정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왜 굳이 정부 주도를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정부 쪽에서? 정부는 이제 하여튼간 정부는 정보조직 개편의 법안은 안을 가지고 정부는 그 안을 만들고 예. 그 법에 대한 통과는 국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준비를 해 나가고 여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한다 그런 정도로 서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나온 보도인데요. 그 주중 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재단 이사장이 내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 일단 사실인 거겠죠? 현재 뭐 그런 여러 절차가 진행이 됐고 중국 측의 아그레망을 신청했다라고 하는 보도라면 사실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인사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좌든 우든 민주당이든 아니든 정말 능력과 실력이 있고 검증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봐요. 아마 노재헌
동아시아 미래재단 이사장도 네.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이면서 그 주중간에 중국에 관한 연구를 오래 해왔고 또 이번에 대통령 특사로서 중국을 박병석 전 의장과 방문할 때도 같이 갔고 실제로 1990년대 북방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 당시 소련과의 수교를 정상화할 때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과 박철원 장관을 중심으로 열었잖아요. 그 역사적 사실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노재현 이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인적인 중국과의 관련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됐고 그런 뭐 실력과 능력에 기반해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인사를 쓴다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끔 주중대사를 추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모실 때마다 조국 원장 얘기를 그러니까 여쭤보게 되는데 오늘도 마지막으로 아마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불행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국당 내에서 나왔던 사건 관련해서 초기에 좀 단호한 입장을 내고 그 문제에 관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문제에 관한 판단들이 좀 시간이 좀 늦춰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네. 조국당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제3자가 얘기하는 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조국당 내에서 뭐 의원들이 12명 그다음에 여러 당무회에 거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조속하게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정상화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